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 GSAT 수리 논리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출제 경향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정리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 시간까지 이어서 이론 정리 좀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거속시 관련 문제 유형, 농도 문제 유형, 작업량 문제 유형까지 세 가지를 크게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확률 파트에 대한 문제 유형하고요. 자료 해석법까지 좀 들어가 볼게요. 이론 정리는 주로 많이 나오는 공식을 좀 활용하고 있는 문제 유형들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식이 뭐 특별히 들어가지 않는 일반 방정식 문제 유형들은 교재 문제를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실 것은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로 법칙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사실 법칙이라고 할 것까지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푸셨을 때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답을 내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되실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지만 그런 고민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장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보시게 될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합이 뭐고 곱이 뭐고 이런 것들인데 읽어보시기보다 이해를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집에서 뭐 학교까지 가는 경로가 지하철 노선으로 3가지 노선이 있고요. 버스 노선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는 3, 2, 5, 3, 2, 6 곱할까요? 더할까요? 잠깐 고민해 보세요. 한 뭐 3초? 물론 이제 더해서 5가지, 뭐 곱해서 6가지, 2가지가 좀 다 나오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고민도 없이 5가지 더하기가 되셨어야 돼요. 이거거든요. 뭐 집에서 뭐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 학교까지 지하철 경로가 3가지가 있고 버스가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5가지인 거죠. 이걸 지금 3, 2, 6 곱하기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더하기가 되죠. 자, 이건 사실은 5가지, 뭐 3 더하기 2라고 볼 것도 아니고요. 3 더하기 2로 볼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까지 각각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2개가 아닌 이상 지하철 탈 때는 버스 못 탈 거고요. 그죠? 버스 탈 때는 지하철 못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따로라고 인정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더하기로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또는 이라고 얘기하죠. 지하철 타거나 거나, 그죠? 그리고 뭐 버스 타거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곱의 법칙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뭐 그림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뭐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3가지가 있고 B에서 C까지 가는 것이 2가지가 있다.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3 곱하기 2, 6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이 될 수가 없죠. A에서 B까지 가야만 그 다음 C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 결과를 주기 위한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한 세트로 묶여야 될 때는 곱하기가 됩니다. 곱하기. 정확히 이제 합과 곱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개별적, 따로따로 또는인 경우는 더하기, 그리고 한 세트로 연결이 되거나 한 결과의 과정들일 때는 이제 곱하기, 그리고 그리고가 됐죠. 위에 거 또는이면 아래 거 이제 그리고로 연결될 겁니다. 자, 이제 순열에 대한 이해부터 갈 건데 우리 경우의 수 확률 파트는요. 굉장히 개인 편차가 심한 그런 문제 유형이죠. 쉽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OP, 뭐 이렇게 뭐 OC3 이렇게 하실 텐데 어려우신 분들은 P하고 C에 대한 개념부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문제 풀 때 그래서 얘가 P인지 C인지 중복 순열인지 뭔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을 공식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문제 풀 때 연결이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확률 파트는요. 공식을 암기하자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을 거고 원리를 이해해보자. 100% 이해 갖고 한번 가볼 겁니다. 이해 갖고. 첫 번째 직순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순열 파트를 제일 먼저 공부하실 때 확인되는 그 내용이 이제 팩토리얼 개념이에요. 팩토리얼. 공식으로 보지 않겠다고 했죠. 원리로 갖고 보겠다고 했으면 이해를 갖고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ABCD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뭐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적어보면 5팩토리얼, 5팩이라고 하죠, 일명.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곱한 걸 답으로 내고 있거든요. 120까지. 그런데 5팩토리얼, 팩토리얼 원리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머지가 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볼까요? 5명 사람 세울 거니까 5자리 있다고 볼게요. 직선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직순열인 거거든요. 직순열. 직선으로 세울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내가 몇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적으시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몇 명 중에 선택할 수 있을까요? 5명 중에 누구든. 나는 5명 중에 초이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앞자리에 누구 하나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이 하나 줄겠죠. 이 남은 4명 갖고 선택.
2명을 세웠네요. 그 다음은 남은 3명 갖고, 그 다음은 남은 2명 갖고, 남은 1명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 선택이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세트로 묶여있죠. 한 줄이에요. 묶일 때는 우리가 곱하기로 본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묶일 때는 곱하기, 따로따로 때는 더하기, 그렇죠? 한 세트로 묶어서 그래서 5, 4, 3, 2, 1이라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팩토리얼로 얘기하자라고 그 다음에 이름 만든 거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순열에 대한 그 파생되는 뭐 종복 순열, 그리고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조합 보실 수가 있는데 아예 지금 연결시켜 볼까요? 자, 5명 중에서 문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건데요. 뭐 대표를 2명 뽑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요. 비슷하게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순열과 조합의 차이예요. 뭐 조합과 순열 차이인데 뭐 순열 조합 모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해했던 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요. 5명 중에서 대표 2명 뽑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내가 선택을 몇 개 중에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정리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대표 5명 중에서 골라볼게요. 나는 5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거고요. 1명 더 뽑으래요. 그럼 남은 4명 중에서 1명 더 뽑겠다. 선택 2번 했습니다. 다 뽑았는데 대표 2명, 얘랑 대표 어때요? 세트로 묶었거든요. 얘들은 한 세트예요. 2명. 곱하기로 묶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 고민하시는 건데요. A, B, C, D 중에서 내가 뽑은 대표 2명이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B다 라고 얘기할 때 하고 요거 순서만 바꿔서 B하고 A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잠깐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표 2명이에요. 어때요? A, B, B, A 똑같죠? 그냥 같은 거죠. 뭐 철수 0이, 0이 철수 똑같은 거거든요.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 2가지를 진짜 2가지라고 경우의 수에 넣어버리면 이거는 잘못되겠죠. 똑같은 건데 2가지 넣었으니까. 그래서 같은 경우에 뒤에 거 하나 없애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할 때는 그때 이제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없애는 과정은 내가 뽑은 그 숫자만큼의 선택으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자, 2개로 선택은 2, 1까지 선택할 수 있겠죠. 이 나누는 과정이 뒤에 걸 없애는 과정들이에요. 해서 이게 몇 가지 나오나요? 10가지 나오겠죠. 이걸 식으로 적으면 O, C 이렇게 적겠는데 뭐 C라는 기호 이거 뭐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우리 이거 없애고 나누는 과정 필요하니까 그 없앨 만큼 뽑은 숫자에 대한 중복만큼으로 나누게 하겠다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을 때 빼는 것도 없애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왜 꼭 나누기를 해야 되나라는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 2 빼기 2는 제로가 돼요. 2분의 2는 1이 되죠. A, B, B, A 중에서 하나 남겨야 되겠죠. 2개 다 빼버리면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남겨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과정으로 그걸 하나로 합쳐주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5명 중에서 대표를 3명 뽑자 라고 했으면 식은 어떻게 될까요? 5명 중에서 하나, 4명 중에 또 하나, 3명 중에 또 하나 해서 3명 뽑았습니다. 근데 그냥 대표예요. A, B, C, B, C, A, C, B, A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럼 뽑은 3명. 그 선택 3, 2, 1 그만큼 나누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5명 중에 3명 대표 뽑기. 그런 원리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 2번째로는 반장, 부반장 뽑기 한번 볼게요. 여기. 그대로 가죠. 5명 중에서 반장 하나 뽑을게요. 내 선택은 5명 중에서 누구든 할 수 있죠. 그 다음 부반장도 뽑으래요. 남은 4명 중에서 부반장 뽑았습니다. 반장, 부반장 한 세트 이렇게 돼요. 얘랑 반장, 부반장 곱하기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은 고민해 볼게요. 만약에 A가 반장, B가 부반장이라고 얘기할 때 하고 바꿔서 B가 반장, A 부반장 얘기할 때가 이번에는 다르죠. 명칭, 직급이 달라졌으니까요. 순서 바꿨는데. 그렇죠? 그러면 없앨 게 없고 다 인정해줘야 되죠. 다른 경우니까. 없앨 게 없다 그러면 끝내시면 돼요. 20가지. 그게 전부예요. 만약에 반장, 부반장, 총무까지 뽑자라고 했으면 5명 중에 반장, 4명 중에 부반장, 3명 중에 총무. 그런데 직급이 다 달라요. 바꿔봤자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끝. 요 차이예요. 이게 C하고 P에 대한 차이 정도가 됩니다. 조합과 순열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내용들까지도 좀 쉽게 볼게요. 이해가 필요하죠. 공식 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이해예요. 두 번째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말도 명칭 자체가 마음에 안 들죠. 공식으로는 뭐 n의 r제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 이런 거예요. 1, 2, 3, 4, 5 숫자 5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세 자리 정수 만들 때 숫자의 중복 사용 허락하겠다고 하면
총 몇 가지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맨 앞자리도 5개 중에 뭐든 넣을 수 있고 선택하는 거니까. 두 번째도 내 선택은 줄지 않아요. 중복이 되니까 또 5개 중에 다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자리도 5개 중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숫자로 연결되죠. 곱하기 곱하기 해서 5의 세제곱이라는 그 공식 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상황으로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좀 헷갈려요. n과 r의 위치가 바뀌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시로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편지가 4통 있어요. 우체통이 3개 있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나누어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 통의 편지도 들어가지 않는 빈 우체통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을 때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가? 이거를 순간적으로 3의 4승인가 4의 3승인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R과 NH가 바뀌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갖고 보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리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 선택이 몇 개 중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분명히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편지를 들고 어디에 넣을까 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체통을 들고 편지 와봐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선택하는 것은 편지를 들고 어디에 넣지? 이쪽이에요. 첫 번째 편지 들고 나는 선택은 3개 중에 할 수 있죠. 어디에 넣을까? 두 번째 편지도 선택은 3개 중에. 세 번째 편지도 선택은 3개 중에. 네 번째도 3개 중에. 빈 우체통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던 것은 중복 가능하다는 얘기죠. 넣었던데 또 넣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원리에서 3의 4승이라고 실수 없이 내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 순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순열, 지금 아래쪽에 공식이 뭐 되게 복잡해 보여요, 또. 그죠?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이거죠. 아까 우리 A, B, C, D를 나열할 때는 5, 4, 3, 1 봤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엔 같은 것이 좀 몇 개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A가 한 2개 있고요. B가 한 3개 있다고 볼까요? 그리고 C 있고 D 있고 또 C가 더 있고요. D, E까지 가볼게요. 이 정도가 있는 거죠. 같은 것이 좀 포함이 된 경우의 순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보셨을 때 A가 2개 있고 B가 3개 있고 막 C하고 D도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시작은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몇 개 나열하는 거죠? 10개 나열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0개. 10개 나열할게요. 10, 9 해서 2, 1까지 19, 8, 7, 6, 5, 4, 3, 2, 1까지 10개 나열했습니다. 팩토리얼처럼, 직순열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A가 2개 있어요. 그런데 A는 A끼리 자리 바꿔봤자 이거 어때요? 똑같죠? AA 바꿔도 AA 인정이 안 돼요. 바꿔봤자 인정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아까 대표 뽑기 형태처럼 그만큼 중복은 나눠서 없애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 2개에 대한 거, A 2개에 대한 거 중복 없애야 되겠다.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B 3개에 어때요? B도 3개. 바꿔봤자 계속 B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B에 대한 거, B 3개니까 B에 대한 3개 그거 없애준 거죠. 중복을. 자, 이번엔 C가 2개입니다. C도 바꿔봤자 안 되겠고 T도 없앨게요. 이 정도 없애기 하시는 게 이게 요 공식을 그대로 넣은 것과 똑같은 식인 거죠. 공식 암기해야 돼요? 아니죠. 이해하시면 그냥 이런 식이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넣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순열, 요것도 꽤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원순열은 이제 뭐 서로 다른 n개 원소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 우리가 A, B, C, D 이제 4명을 기본적으로 4명을 일렬로 세우자라고 하면 아까 공식처럼 4, 3, 2, 1 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이제 문제에서 이들을 탁자에, 원탁 테이블에 앉히겠다. 뭐 원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원으로 세울 때 똑같이 4, 3, 2, 1 곱하기로 해버리면 약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볼게요. A를 12시 위치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앉힌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A를 3시 위치부터 이렇게 돌려 앉힌 경우하고 이것이 다 다르다고 나와요. 4, 3, 2, 1 곱하기로 해버리면. 근데 사실 어때요? 요거 사람 그대로 두고 탁자만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 두 가지는 다르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일렬로 세웠을 때는 이렇게 세웠을 때는 A가 맨 첫 번째, 뭐 D가 끝자리, C가 세 번째 이렇게 자리마다 뭐 첫 번째, 마지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원탁 테이블은 어디가 첫 번째, 어디가 마지막, 어디가 세 번째 이게 없거든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너무 많이 나오죠. 뭐 이것도 또 나올 거예요. A, B, C, D 또 나올 겁니다.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런 중복을 아예 방지하자고 해서 기준점을 좀 빼고 가자는 거예요. 공식에는 이렇게 돼 있죠. n-1 팩토리얼 돼 있어요. 그게 한 명 고정시켜버리고 나머지만 돌려야지만 중복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4명이면 한 명 빼고 3, 2, 1, 6가지가 되는 거고요. 10명이면 10명 원탁일 때는 한 명 빼고 9, 8, 7, 6, 5, 4, 3, 1까지 가는 것이 원순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빼고 간다는 거 그것만 좀 차이가 있죠. 자, 조합은 아까 했던 거예요. 뭔가요? 대표 뽑기예요. 대표 뽑기. 일단 해놓고 나서 그 중복만큼 없애기 하겠다라고 했던 그 공식을 일단 그대로 놓은 겁니다. 더 이상 볼 이유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거 대표 뽑기 형태인가? 반장, 부반장 형태인가? 대표 뽑기면 나누기로 그만큼 없애줘야 되고 반부면 없애기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경우의 수에 대한 그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 풀 때는 바로바로 안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아직까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제가 하나하나 다시 이게 그 내용입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완벽히 알고 가셔야지만 문제 풀 때 적용되실 겁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